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드디어 또 찾아왔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저 바쁘게 잘 보내셨죠? 예. 지금 여름철이라요. 예. 좀 차량 정비하는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좀 바쁘게 있습니다 지금. 아, 명장님 여름철에 차량 정비 긴급 차량이 많나요? 그렇죠. 더우면 더울수록 실제로 차량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또 거기 관련해서 에어컨도 이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좀 바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또 바쁘게 또 어쩐지 좀 지난주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바쁘시게 보약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질문이 되게 많아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3470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K7 영업용 택시 K7 영업용 택시 15만 킬로를 주행을 했는데 주행 도중에 펑 하면서 차가 주춤합니다. 깜짝 놀라서 뭘 밟고 갔나 하고 가는데 또 펑 하는 소리에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점화 코일 플러그를 교체를 하였는데도 똑같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니까 ECU가 잘못되어서 그런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는데 또 똑같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차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뭘 손봐야 하는지 제발 답 좀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제 아마 택시 차량 같은데요. 예. 실제로 택시가 전에는 이제 LPG 이제 가스를 이용한 차량이 많았었고 요새는 LPI라고 하셨죠. 그렇죠. LPI 이제 인젝션 해가지고 액상 분사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들이 실제로 이제 그 LPG보다 고장률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가요. 그래서 아마 주행 도중에 뻥 하고 나는 소리는 실제로 어떤 그 역화 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장님, 역화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네, 화염이 이제 반대로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적당한 어떤 그 점화 시기에 때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뭐 조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불이 한다든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불이? 아니죠. 연소실에서 이제 연소 과정에 이제 역화란 거 용어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역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이 고객분께서는 뭐 점화 코일 혹시 이제 그런 역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뭐 점화 코일에 아마 먼저 손을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역화 그러면 연료장치거든요, 사실은요. 연료장치. 예. 연료장치에서 연료가 어떤 규정량보다 적게 들어갔을 때 이제 역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거 다른 걸 점검하지 말고요. 먼저 인젝터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LPI 차량도 인젝터 쪽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엄청 많습니다. 이제 LPG 같은 경우는 타르가 발생하면 이제 기화기라는 그 기계 장치에서 이제 타르를 제거했는데요. LPI는 타르를 실제로 어떤 그런 제거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젝터 쪽에 이제 쏠리다 보니까 타르가 예. 그럼 거기가 막히겠네요. 그렇죠. 막혀서 이제 실제로 어떤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건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실제로 인젝터를 먼저 그 풍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노는 풍선. 고무 풍선. 고무 풍선. 그거를 이제 인젝터에다 끼워가지고요. 큐랭킹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요. 인젝터에다가 또 저 고무 풍선을 끼는 건 또 무슨 첫사랑한테 이벤트 할 때나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차량도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자체가요. 그래서 인젝터에다가 이제 고무 풍선을 껴가지고 밴드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크랭킹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4개가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풍선을 덮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풍선이 부풀어 오는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니 그것은 꿀팁이네요. 그것은 분명하니 한 2개 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젝터를 먼저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470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고동원 병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인젝터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넘버 원이시거든요. 그쪽으로는 완전히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셔서 인젝터 관련 질문 많이 주시면은 바로바로 명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493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HG 그랜저 2018년식 차량인데요.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할 시에 깜빡이를 켜면은
깜빡깜빡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회전할 시에는 깜빡깜빡이 아니고 깜빡깜빡깜빡 엄청 속도가 빠른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이 깜빡이 코일 나갔다고 하던데 코일을 바꾸어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 저 명장님 깜빡이 코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지시등 정상적인 명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흔히들 우리가 이제 깜빡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체가 네, 네.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기존의 차량 같으면 이제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시키면 램프가 이제 전매를 하는데 예. 이 자체가 하다 안 하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깜빡 코일을 바꾼다고 그러지요. 하지만 지금 나온 차량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켰을 때 실제로 그 램프의 어떤 저항값을 계산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을 켰을 때 정상 깜빡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왼쪽을 킨다 그랬을 때 네. 깜빡 빨라져요. 전멸 속도가요. 이거 아예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컴퓨터는 ECU는 예. 이 실제로 그 램프의 저항값을 계산해 가지고요. 네. 한 개라도 끊어지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전멸 속도가요. 그래서 운전자는 실제로 어떤 작동을 시키면서도 내 차의 램프가 끊어졌느냐 안 끊어지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저 하나 깜빡 다르면은 저기 정비업소 가가지고 전구 확인해가지고 하나 갈면 되겠네요. 네, 내가 진단해도 되니까 그 자체가요. 예. 여기 저 유튜브 댓글창에도 아까 어떤 분께서 우리 문병철님께서 둘 중에 하나 전구가 나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잘 보셨네요. 예. 자, 그리고 2563님 질문 또 바로 가겠습니다. 모닝 2015년식 8만 킬로 주행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달리면은 윙윙 소리가 나서 타이어 때문에 그런다 해서 타이어를 교환을 했는데도 또 달리면은 바퀴 쪽에서 윙 이렇게 비행기 가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아니 웃기는 게 속도가 빠르면은 소리도 비례해서 커지는데 타이어 교체한 데 갔더니 타이어를 다시 또 새 것으로 교환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똑같아요, 명장님.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어떤 그 노면에 이제 발생하는 어떤 마찰음 소리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고객분께서는 이제 실제로 타이어 소리인 줄 알고 아마 타이어를 교체한 것 같습니다. 아마 타이어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타이어 이제 소리 이제 편맘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소리가 변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나다 보니까 다시 아마 그 타이어 업소를 가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타이어를 새 걸로 다시 교체해줬다는 얘기는 결국 타이어가 아니란 얘기죠, 자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요. 실제로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하면 이제 그 바퀴 축을 중심으로 베어링이랑 허브 베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베어링이 마모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이 마모되면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비행기 소리가 납니다. 달릴수록 하고 엄청 커져요. 그래서 속도에 비례해서 소리가 커진다 하는 것은 허브 베어링 문제거든요. 허브 베어링.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허브 베어링 쪽의 문제가 엄청 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563님 이제 허브 베어링 꼭 가서 좀 확인하고 점검 받으세요. 자, 그리고 저 명장님 지금 TV엔 긴급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긴급 정보 안내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인로 주안사거리에서 옛 시민회관 사거리 구간 주안사거리 지나자마자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사고 처리되지 않고 있고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다고 임정호 통신원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4586님 질문입니다. 2014년식 NF 소나타인데요. 12만 킬로를 뛰었거든요.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하체에서 소리가 덜거덕 소리가 나는데 평지 갈 때는 모르겠는데 골목길 방지턱만 지나가면은 차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정비 공장을 가니까 다 털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를 터는지 도대체 뭘 털어요?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작업을 진행하면서 금액도 나온다는데 미치겠어요. 아니 명장님 이거 오늘 그 청취자분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뭘 텁니까?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뭐 턴다는 얘기는
뭐 도둑이 그지 집에 들어오면 예. 싹쓸이해 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정비도 이제 하다 보면 하체 쪽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체가 소리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음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을 아마 다 털어야 되지 않느냐, 부품을 전체 교환해야 되지 않느냐. 아, 전체 교환을 예. 전문 용어로 이제 다 턴다 그러는 거군요. 예, 아마 그런 표현 같은데요. 4586님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 촬영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제 하체 쪽에서 이제 소리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 자체가요. 어떤 링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현재 승용차들이 발생하는 소음이 뭐냐면 예. 대부분이 현재 발생하는 소음이 하체 쪽에 보면 스테이빌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스테이빌라이저. 예. 그 링크라든지 조립고무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스테빌라이저가 이게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쌉니다. 그렇게. 쌉니까? 아, 죄송합니다. 스테이빌라이저 이제 예. 그 링크 이제 조립고무라고 있는데요. 네. 링크 이 자체는 가격이 싸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아, 자체가. 지금 명장님 고무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무도 있고 이제 링크 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볼. 네, 그래서 상하 작동할 때 이 볼이 이제 잡아주는데 아니 오늘 뭐 이렇게 뭐 털고 뭐 볼에 아주 그 전문 용어가 네. 볼이 뭡니까? 그 동그란 볼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아니요. 아, 볼을 또 명장님 이제 볼 볼이라고. 링크라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간섭이 제일 많이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도 정비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예. 실제로 하체 소음 그러면 이 기본이 잡는 게 스테이빌라이저 링크. 그걸 제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먼저 확인한 후에. 예, 2차적인 로엄이라든지 어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보통 이런 하체 쪽에 뭐 소리가 나면 그쪽 원인이 가장 많나요? 네,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빌라이저 링크 쪽이 제일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4586님께서도 스테빌라이저 쪽 한번 확인하시고 하체 쪽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 자동차에는 명장님 그렇게 볼이 많나요? 그 동글동글한 거 뭐 고무라든지 뭐 물론 뭐 부품이 뭐 몇만 개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자동차의 그 고무 재질의 부속도 많잖아요. 예. 그 고무들 때문에 원인도 많을 것 같아요. 고장 원인도 소리라든지 잡음. 예, 많습니다. 그 자체가. 예. 아무튼 뭐 저 오늘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벌써 끝난 거예요? 아니 명장님은 네. 일부러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시는데 시간이 명장님이 오시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예.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쪽이 실제로 많은 청취자들이 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끝나고 또 이제 백영규 씨 코너 들어가거든요. 예. 계속 그 백영규 씨하고 자동차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명장님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자,